네, 이번 코너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가만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다시 현실 세계로 왔습니다. 네, 순위를 달린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자, 오늘은 기분이가 너무 좋죠. 네, 아주 혁신 기술주들이 불을 뿜어온 하루였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그래서 저도 텐션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수익률 상위 5개 고. 네. 자, 순위를 보시면은 자주 말씀드렸던 애쉬가 이렇게 딱 있고요. 네, 아무래도 연말 소비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 나온 소비 지표 발표로 인해서 더욱더 올라간 영향이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소비력은 정말이지 대단한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저도 한번 미국인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네. 내년에 꼭 미국 출장을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달람 순위에는 잘 없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네, 퀄컴인데요. 퀄컴이 8% 가까이 올랐는데 퀄컴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 칩, 그러니까 AP를 만드는 업체죠. 사실 퀄컴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었는데 요번에 실적을 내놓은 걸 보고 입이 벌어졌습니다. 네,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 때문에 반도체 칩을 만드는 퀄컴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건데요. 11월 3일에 발표됐던 퀄컴의 실적은 이런 시장의 예상을 완전히 깨부수는 아주 호실적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업 부문에서 성장을 기록을 했다는 거고요. 퀄컴은 반도체 공급 문제들을 공급사 이원화 정책과 아니면 이제 공급사를 좀 부품사를 먼저 선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를 슬기롭게 극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퀄컴은 이번 공급난 사태로서 수혜를 입은 업체이기도 해요. 지금 부족한 칩은 뭐 하이엔드 칩이 아니라 저렴한 옛날 칩들이거든요. 근데 이 옛날 칩들이 시장에 부족해지니까 어쨌든 핸드폰 제조사 입장에서는 핸드폰을 완제품으로 제조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안 그래도 핸드폰 반도체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왕 몇 대 못 만드는데 이왕이면 비싼 핸드폰, 마진 좋은 핸드폰으로 만들자라는 논리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주로 비싼 핸드폰에 탑재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에 대한 칩에 대한 수요가 더 몰리면서 이런 풍선 효과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욱이 좋은 점은 이번 4분기나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반도체 공급난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시장의 판단이기 때문에 이런 핸드폰 제조사들이 당분간 하이엔드 핸드폰이나 5G 핸드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하이엔드와 5G는 퀄컴의 텃밭이죠. 네, 이 점 유념해 주시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퀄컴의 주가 차트 한번 보시면 실적 발표 이날 11월 3일에 발표 이후에 급등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주봉이에요. 네, 한국 반도체 기업들도 이렇게 조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어제 오른 이유는 이 때문만은 아니었죠. 외신 브리핑에서 잠깐 나왔지만 16일 화요일에 퀄컴은 투자자의 날을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날이라는 말에 어울리게 퀄컴의 경영진들은 투자자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아주 때려 박았습니다. 시리즈로 내놨는데 저는 투자자도 아니지만 듣자마자 퀄컴이 단단히 이를 갈았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우선 퀄컴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두 가지 중요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점에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크는 왼쪽에 보시면 되는데 삼성이 자체적인 반도체 설계에 중점을 두면서 갤럭시 핸드폰에 들어가는 칩을 이제 거의 다 자체적인 칩, 엑시노스 칩으로 해결을 할 것이다라는 점이 있었는데 그게 퀄컴의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리스크잖아요. 근데 내년에 초에 나오는 갤럭시 S22에도 여전히 퀄컴의 스냅드래곤이 절반가량 탑재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네, 퀄컴의 오랜 고객사인 이제 애플 문제입니다. 네, 퀄컴은 애플에게 모뎀 칩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애플은 2024년이 되면은 모뎀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애플이 인텔한테 모뎀 칩 사업부를 사왔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건데요. 그런데 이번 투자자의 날에서 퀄컴의 CEO는 애플이 내재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여전히 퀄컴의 이제 모뎀 칩을 사용할 것이라고 밝힌 대목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부터가 더 핵심인데요. 크리스티아노 아몬 CEO는 퀄컴은 앞으로 애플이 없어도 된다라는 말로 전했습니다. 애플 같은 단일 고객에게 의존을 하지 않아도 퀄컴의 칩 사업은 2024년까지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요. 미국 퀄컴의 칩 설계 능력이 더욱이나 성장을 했고 그리고 그 칩의 확장성이 더욱이 우수해졌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현재 퀄컴은 매출의 3분의 1 이상을 PC와 자동차용 PCU 칩에서 벌어들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퀄컴은 올해 1월에 누비아라는 이제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을 인수를 했었습니다. 이 누비아라는 기업이요. 애플에서 핵심 반도체, 그러니까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 칩이 있잖아요. PC용 칩은 M 시리즈고
아이폰용은 A 시리즈예요. A 시리즈 칩을 만들던 엔지니어 3명이 2019년에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설립한 지 2년이 채 안 됐었어요. 이 회사를 퀄컴이 1조 5천억 원이나 인수 대금으로 지불을 하면서 재빨리 낚아챈 거죠. 설립한 지 2년이 안 된 회사를 1조 5천억을 태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만큼 사실 이거 좀 여담인데 반도체 설계에서는 이 소수의 천재 몇 명이 이 회사를 이끌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인텔에는 라자 코드리가 있고 AMD는 리사 수가 있고 엔비디아는 젠슨 황이 있고요. 그리고 이들을 다 거쳐간 짐 켈러라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회사로 이직을 했냐 이런 것도 반도체 관련 주식을 보는 투자 포인트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각설하고 오른쪽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CPU 칩들의 전력 대비 성능을 이제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누비아가 만든 이제 피닉스 칩은 애플의 이게 이 두 개가 아이폰용 칩이에요. 이 성능이 누비아께 훨씬 좋죠. 네, 뭐 가뿐히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다는 점에서 퀄컴의 미래를 더욱더 밝히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퀄컴은 이에 들떠가지고 누비아가 만든 PC용 CPU로서 애플의 M 시리즈와 정면 대결하겠다는 포부를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애플이 M 시리즈로 시장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하면서 인텔의 CPU 시장을 이렇게 갉아먹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퀄컴과 애플이 PC용 시장에서 또 한바탕 정쟁을 펼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퀄컴은 PC용 말고도 자율주행용 반도체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두각을 나타냈어요. 퀄컴이 이제 BMW의 자율주행 칩과 클라우드 기술까지 엮어가지고 이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었습니다. 이게 다 CPU 설계 능력이 그만큼 뒷받침되는 거니까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퀄컴은 수년 전부터 엔비디아처럼 자율주행 칩을 개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스냅드래곤 라이드라는 칩인데요. 무인 자동차, 그러니까 이게 뭐 레벨 1, 레벨 2 같은 뭐 이제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뿐만 아니라 레벨 5까지의 그러니까 무인 자동차,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지원하는 자율주행용 칩까지 이미 로드맵을 산정해놨고 개발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위에 보면 이게 TOPS라는 게 있죠. 이게 테라 오퍼레이션 per second인데 그러니까 1초당 몇 조 번의 인공지능 관련 연산을 하느냐에 대한 성능 지표입니다. 스냅드래곤 라이드가 700 TOPS잖아요. 700 TOPS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능 지표를 좀 비교를 해보시면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경우에는 차이가 아직 많이 난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칩의 성능이 굉장히 좋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네. 물론 뭐 엔비디아나 이제 테슬라도 더 좋은 칩을 생각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퀄컴은 현재 증시에서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유행에까지 탑승을 한 상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요. 페이스북이 내놨던 VR을 구동시키는 이제 이게 페이스북 VR이죠. 여기 VR을 구동시키는 핵심 반도체를 퀄컴이 다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페이스북의 VR이 잘 팔리면 네, 이미 잘 팔리고 있네요. 이미 1000만 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내년에도 이제 신작을 내놓으니까요. VR이 더 잘 팔리게 되면은 VR 뭐 이제 퀄컴에게도 뭐 핵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VR 말고도 여러 다른 사물 인터넷 기계들이 아주 앞으로 계속 출현할 거잖아요.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사물들이 서로 인터넷 통신을 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그 통신을 무선으로 하고 그 무선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게 퀄컴 같은 애들이 만드는 무선 통신 칩이죠. 네. 그래서 퀄컴의 CEO는 이런 사물 인터넷 관련 칩 시장을 퀄컴이 독식할 것이다라고 아주 강한 자신감으로 말했습니다. CEO가 독점이라는 말을 제가 사용한 적이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것 같고요. 퀄컴이 알고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라는 점을 저도 오늘 새삼 깨달았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락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블리자드가 또 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저번에도 성추행 관련 때문에 회사가 인력들이 다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힘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어제도 비슷한 이유로서 하락을 했고요.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결국 이제 블리자드는 이제 오버워치 2라든가 디아블로 4라든가 이런 신작 얘기들이 나와야만 주가가 조금 웃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하락 종목 1위는 크루즈 업체인 노르위전 크루즈라는 업체입니다. 크루즈 3인방 중에서 막내에 속하는 애예요. 어제 하락한 이유는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단행했다는 소식에 급락을 맞았습니다. 크루즈나 항공주나 오히려 리오프닝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약세를 면치 못하는 상황인데요. 참 주식이라는 게 이럴 때 보면 얄미울 정도로 항상 미래를 좀 멀리 보는 습성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순달람은 이제 메인 코너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도 테슬라와 리비안 루시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깐 넘어가고요. 네, 내일은 더 재밌는 소식, 더 알찬 소식들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이!